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다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한증, 이제 땀이 많은 증상이죠. 만약에 전신에 땀이 많이 난다면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이 전신에 땀이 많이 난다면 진료를 통해서 어떤 바탕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한증은 국소다한증입니다. 어떤 이유 없이 또 어떤 병력 없이 국소적으로 오는 다한증이죠.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여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소다한증은 겨드랑이가 전체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느 부위도 올 수 있죠. 저희가 종종 보지만 손바닥, 발바닥에 이제 다한증 있는 분들이 꽤 되고, 또 이마 쪽 아니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특정한 부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질병하고는 관계없이 정서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흔한 자극,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자극으로 땀이 나는 경우를 국소다한증, 원발성 국소다한증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다한증은 질병이 아니고 또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생활에 불편한 것 빼고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특정한 직업,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손바닥에 이제 땀이 많이 난 경우는 이제 학생의 경우는 수업에 공부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든지 또 대인관계에 기피를 일으키는 또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한증에 대한 치료를 많이 문의하시고 치료를 이제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이 다한증에 대한 치료를 저희 병원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한증 치료는 이제 크게 보시면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수술적인 치료, 즉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알루미늄염이라고 이제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약제인데요. 발라서 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병원 치료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종종 자극을 일으켜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기영동법이라고 해서 전기적인 자극으로 땀 분비를 줄이는 치료가 있는데 효과는 괜찮은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반복하다가 좋아지면 나중에 일주일에 1번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든 분들은 만만치 않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소한의 치료 횟수로 장기간 효과를 보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륨 톡신 치료입니다. 저희 외래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오셔서 바로 치료받고 적어도 수개월 이상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치료도 이제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번 효과를 봐서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쓰인 겨드랑이 다한증에는 흉부 교감 절제술을 해서 가슴 쪽에서 팔 쪽으로 가는 이제 교감신경을 차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바야시 수술로 알려진 고주파, 즉 전기 바늘을 이용해서 땀이 많은 부위를 응고시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겨드랑이 외에는 다른 부위는 하기 힘들지만 겨드랑이 다한증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증상이 심한 분은 저희가 리포셋이라고 해서 지방 흡입술을 시행합니다. 지방층 전체의 일부가 땀샘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부위만을 집중해서 없애는 방식이죠. 그 외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외과적으로 피부를 떼내고 다시 붙이는
외과적 피부 절제술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치료 횟수가 적은 것, 그리고 가장 흉터가 남지 않는 방식, 두 가지 의미로 보툴륨 톡신과 고주파 수술, 또 지방흡입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툴륨 톡신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이제 교과서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시체 어느 부위도 이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신경계는 중추신경, 뇌와 척수에서 기본적인 신경이 나온 다음에 말초신경이 다시 이제 중간에 연결이 되는데 이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최종적으로는 근육이나 땀샘에 도달하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간격이 있죠. 간격이 이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신경과 땀샘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되게 됩니다. 이 보톡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막아서 마치 이 땀샘이 어떤 자극도 받지 않는 상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땀샘이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땀 분비를 멈추는 과정입니다. 이 다시 신경의 흥분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4 내지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땀이 이제 나지 않겠습니다. 이 치료는 국소적인 마취크림을 바르고 또는 차가운 냉각 바람을 사용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보통 겨드랑이 치료에는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3시간에 이제 만지지 않는 과정만 필요하고요. 3시간이 지나면 어떤 활동도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치료 효과는 3일에서 5일, 7일 사이에 잘 나오고 2주 정도까지 땀이 점점 줄어서 2주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 효과가 수개월간 지속되게 됩니다. 다시 땀이 나기 시작해서 처음 상태의 한 70%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오셔서 후속 치료를 또 받으시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마에 땀이 많이 나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이 두피 상부에다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다가 보톡스를 주입하면 땀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또 신체의 일부 어느 부위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 즉 수술의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고주파 수술인데요. 전기 수술이죠.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고바야시 치료, 고바야시 수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땀샘이 많은 피부 부위, 즉 진피의 아래쪽과 지방층 상부의 부위를 전기 바늘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기 바늘은 약간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늘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이와 같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전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절연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만 금속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늘을 어떤 기구에 낀 다음에 겨드랑이라고 가정하시면 이 바늘을 피부 바로 밑에다가 지방층을 향해서 쭉 삽입을 한 다음에 전류를 넣으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층을 향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위에 얇은 피부는 보호가 되고 아래층 땀샘이 많은 부위가 집중해서 응고되는 방식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수술 뒤에 아주 편합니다. 특별히 조심할 게 없고요. 한 주나 2주 정도 팔 운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작업이나 활동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시면 바늘에 삽입된 자국만 며칠 있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표면에 어떤 상처가 없기 때문에 드레싱은 딱 하루만 하죠. 저희가 수술 직후에 멸균 가루를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다음날 떼시고 문제가 없으면 샤워가 가능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는 제일 간편한데 또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하지 않은 다한증, 적당히 티셔츠에 젖을 정도의 다한증이라면 한 번의 수술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땀이 많이 나서 꽤 젖는 분이 만약에 이 수술을 택하시면 한 번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줄이기가 어려워서 6개월 내지 1년 뒤에 2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땀이 줄면 그 줄어든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보툴륨 톡신과 같이 똑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혹 개인에 따라서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멍은 아니고 약간의 멍이 들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피부 괴사나 감염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 주 정도 드레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 즉 땀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저희가 리포세 수술이라고 일종의 지방 흡입술입니다. 지방 흡입술을 권해드립니다. 아까 고바야시 수술도 그렇지만 이 수술의 주 목적도 표면에는 흉터를 안 남기고 하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다한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는 가능한데 예전 방식이 피부에 흉터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짧은 수술 입기가 힘든 단점이 있죠. 저희가 권해드리는 고주파 수술이나 이 리포세 수술은 가장 최소의 흉터 아니면 흉터가 남지 않거나 가장 최소의 흉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 리포세 지방 흡입술은 특별한 캐뉼라를 사용해서 땀샘이 많은 지방층을 이제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캐뉼라가 왜 특수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을 흡입을 하는 캐뉼라는 이런 캐뉼라 끝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고 구멍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의 안쪽으로 구멍이 향하게 되어 있어서 표면은 이제 매끈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사이에 음압으로 이렇게 지방층이 빨려 들어가면서 커팅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지방 흡입술인데요. 저희가 쓰는 이 캐뉼라는 이와는 방식이 다르고 구멍의 위치가 다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겉모양은 똑같은데 안쪽으로 향하여 있지 않고 구멍이 바깥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분화구처럼 돌기가 한쪽 면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좀 날카롭고요. 겨드랑이면 이런 캐뉼라를 피부 표면에 평행하게 지방층에 삽입한 다음에 이와 같이 반복 운동을 하면 지방 제거가 아래층이 아니라 위쪽을 향해서 제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샘이 가장 많은 부위가 진피 하부와 지방층 상부, 즉 피부와 지방층의 경계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집중해서 이제 제거하는 의도이죠. 그래서 약 40분 양쪽을 하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양쪽 수술을 통해서 지방층의 일부만, 대부분의 지방층은 남겨 있고 상층만 제거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수술이죠. 그 수술은 두 군데에 이제 입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겨드랑이면 두 군데에 작은 구멍을 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구멍에 대한 흉터 외에는 기본적인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드랑이 다한증에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흉터를 안 남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기셔도 틀림이 없고요. 땀샘이 많은 이제 피하 지방층을 제거하는 것이죠. 불편함은 이제 멍이 생길 수 있는데 멍이 다소간에 이제 생깁니다. 아까 고바야시 수술은 멍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이 수술은 고바야시 수술보다는 멍이 약간 더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층을 없앴기 때문에 약간 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보정 속옷으로 밀착을 시키는데요. 고바야시 수술보다는 상처가 조금 크기 때문에 멍이 좀 다소 듭니다. 저희가 이제 2주간 보정 속옷을 입는데 넓은 스포츠 언더웨어 같은 옷입니다. 2주 정도 착용을 하게 되면 옷이 들뜬 피부층과 지방층을 이렇게 공간 없이 붙여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무는 것이죠. 2주 정도는 이제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정 속옷이 샤워할 때만 떼고
그 샤워에는 입구에서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정 속옷 입는 것이 다소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피부 괴사나 감염 등이 이제 올 가능성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술 뒤에는 두세 번 정도 방문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꼭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에 2주째 오시게 해서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소 다한증 치료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보툴린 톡신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다한증은 고발시 수술이 적합하고 그래도 이제 땀이 많이 나고 또 기존의 치료로도 잘 만족이 안 된 분들은 리포셋 수술을 권해드립니다.